반갑습니다. 오늘은 프로젝트 길잡이 원의 그 두 번째 주를 맞아서 제 1부 2장의 파트 1의 2장인 그 프로젝트 학습의 이해라고 하는 내용을 오늘 학습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내용은 이제 사실 전반적인 그 프로젝트 학습이라는 거, 그 프로젝트 수업을 해나가는 것에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어떤 이론적인 배경 또는 개념.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 학습이라는 게 또는 프로젝트 이런 교육이라는 것이 어떻게 시작됐고 어떤 배경에 의해서 어떤 철학적 배경이 또는 어떤 사상적인 이론적 배경이 있는지 뭐 이것부터 해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통한 이런 학습이 어떤 장점 또 어떤 특징이 있는가 그리고 오늘날 대학에서도 이런 수업을 지금 우리 대학에서는 처음으로 이번 학기에 이제 전교생을 상대로 1학년부터 해서 4학년까지에 걸쳐서 이렇게 학점 수는 비록 적지만 일주일에 1시간이라는 한 학점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학점이긴 하지만 4학년까지 연속적인 이런 전체 단계를 가지고 3단계를 걸쳐서 이렇게 체계적인 어떤 나름대로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고 이렇게 교과 과정 안에 집어넣었는데 새롭게 이제 그렇게 된 배경에는 뭔가 대학에서도 또는 앞으로 여러분이 학문을 하든 학문 연구를 하든 아니면 뭐 사회에 나가서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든 간에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결국은 연구 프로젝트고 우리가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하는 프로젝트는 이제 연구 프로젝트라면 여러분이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하거나 일터에서 직장이나 사업을 할 때 하는 프로젝트도 프로젝트라고 말 쓰는데 그것은 이제 말하자면은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 프로젝트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연구 프로젝트와 어떤 뭐 일과 관련된 사업적인 그 프로젝트가 물론 구별은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프로젝트라는 그 큰 뼈대, 큰 구조는 일치할 수밖에 없겠죠. 그 다루어지는 주제, 내용 또는 성격은 좀 다르지만 결국은 뼈대에 해당하는 그 얼개, 틀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원리나 어떤 방법을 가지고서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일치하고 공통점을 갖겠다. 그 내용적인 뭐 주제나 구체적인 어떤 분야가 좀 다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비록 여러분이 공부를 앞으로 하는 사람이 돼서 연구원이나 학자나 교수나 뭐 어떤 교사나 이런 공부를 하고 가르치는 이런 직업을 갖는 사람만이 이 프로젝트 학습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사업을 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창업을 해서 개인이 하나의 일자리를 만들고 회사를 만들어서 설립을 해서 어떤 사업을 기획하고 그것을 추진해 나가든 아니면 또 다른 어떤 큰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그 기업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하나의 그 부서에서 하나의 그 일을 담당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어떤 사업에 참여해서 일을 수행해 나가든 결국은 여러분은 평생 어떤 직업을 택하든 어떤 분야의 일을 하든 모든 사람들은 결국 프로젝트라는 것을 담당하고 또는 프로젝트라는 것을 수행해 나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설계를 하고 수행을 해 나가는 이런 일들을 해 나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도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프로젝트 수업이라는 걸 이렇게 길잡이 붙어져 해가지고 저 꼭대기 캡스톤 디자인인가요? 그 어떤 그 최종 단계까지를 말하자면은 뭐 마스터 단계까지를 아마 설정해 놓고 3단계로 학생들에게 1학년부터 이렇게 교육을 시킨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그럼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은 그 여기 나와 있는 그러니까 우리 교재를 나도 여러분과 함께 처음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이 수업을 듣게 됐고 그 교재도 처음 보는 거겠지만 우리 교수 입장에서도 나도 처음 보는 이 개념들이고 또 처음 보는 교재고 처음 보는 제목의 이런 수업을 저도 맡게 됐어요. 알다시피 저는 이제 인문학을 또는 그 중에서도 또 좀 어렵다고 하는 그 철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프로젝트 학습은 나한테 굉장히 또 좀 생소한 개념들이 많이 나오고 방법론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즘 그 사회과학이나 아니면 사회에서 정말 그 직장 그 말하자면 여러 가지 뭐 광고 회사 또 마케팅 회사 이런 상업적인 말하자면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이런 그 장사와 관련된 돈벌이와도 관련된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아이디어를 내고
또 회의를 해가지고 미팅을 하고 아이디어를 결국 모아서 어떻게 하나의 그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하나의 그런 설계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일들을 추진해 나가는가 하는 것을 아마 그런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개념들이나 방법론들을 많이 여기 지금 교재 보니까 차용하고 있어서 그냥 책 보고 연구하는 문헌 위주로 연구하고 이제 개인적인 이런 문헌 탐구를 주로 해왔던 인문학 또는 철학자의 관점에서 보니까 좀 상당히 나도 생소하고 뭐 좀 새롭다면 새롭고 그렇지만 분야나 이런 성격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오히려 이게 더 뭐 와닿거나 더 뭐 익숙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인문학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또 새로운 하나의 느낌을 받게 되는데 아무튼 오늘은 이런 프로젝트라는 것이 아까도 말했지만은 우리가 연구하고 학문을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앞으로 장사를 하거나 뭐 취직을 하거나 또는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도 어떤 사업 설계를 해야 되고 그걸 그 설계된 프로젝트에 따라서 또 추진을 해 나가서 일을 만들고 일을 실행에 옮겨야 될 테니까 결국 프로젝트 수업이 여러분의 어떤 삶의 밑거름이 또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담당하는 여러분의 과목이 두 개잖아요. 하나는 디지털 시대 인문학이라는 인문교양 또는 철학교양을 내가 여러분을 가르치고 또 하나는 이런 프로젝트의 어떤 개념과 방법론을 가르치는 이런 수업을 지금 두 개를 맡게 됐는데 근데 두 가지가 성격이 좀 다르긴 해요. 상당히 다르죠. 하나는 이제 인문학이고 하나는 뭐 상당히 사회과학 내지는 공학적인 마인드를 갖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요소가 우리가 아까 지난 시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2주차에 강의에 디지털 시대 인문학에서 우리가 디지로그라는 말을 내가 처음 개념을 썼죠. 근데 아마 3주차에 디지털 시대 인문학의 그 3주차에 보면 디지로그라는 말을 다시 이제 분석하고 교환에 표기가 돼가지고 내가 아마 설명이 자세하게 좀 할 것 같아요. 근데 디지털과 다른 말로 하면 그거는 디지털과 이제 아날로그의 합성어가 디지로그죠. 앞에 두 글자씩 뒤에 두 글자와 앞에 두 글자를 딴 거잖아요. 디지털의 디지와 아날로그의 로그를 딱 합쳐서 디지로그라는 합성어를 요즘 만든 말인데 서양권에서. 근데 이 디지로그라는 것이 말해주듯이 오늘날 또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디지로그를 자기 삶 속에서 실천하고 사업에서도 적용한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인문학적인 소양을 컴퓨터 공학과 접목시켰다라고 스티브 잡스 스스로가 많은 그 강연을 통해서 또 회사 운영을 통해서 또 그가 만든 제품 디자인이나 제품들의 어떤 우리가 성격을 봤을 때 이미 그게 또 잘 드러나고 있죠. 그러니까 말뿐이 아니라 정말 사업에 직접 그런 정신을 실행에 옮겼던 것이 스티브 잡스의 애플이 가져온 신화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체 공학적인 디자인으로서의 마우스를 최초로 또 발명하고 이 마우스를 실용화하고 그다음에 매킨토시 컴퓨터 같이 일체형 컴퓨터를 처음 고안해냈고 그죠? 그 복잡한 선들이 많이 연결해야 하는 모니터, 키보드, 본체, 또 프린터 뭐 온갖 모니터 이게 다 선으로 다 이렇게 다시 분리돼가지고 연결하는 이게 너무 복잡한 작업이 많고 또 지저분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일체형 컴퓨터를 만들어 가지고 매킨토시가 애플의 매킨토시 컴퓨터가 이제 말하자면 하나의 그 혁명적인 변화를 줬잖아요 컴퓨터에. 그리고 나서 지금은 이제 그게 노트북에 어떻게 보면은 노트북으로 가는 하나의 전 단계였을 수 있겠죠. 그러고 나서는 결국 더 작고 더 간단한 그냥 모니터도 따로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라 모니터랑 일체형으로 하더라도 이제 모니터를 얇게 만들어서 판넬로 해가지고 LED 판넬로 해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딱 접어가지고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노트북으로 이것이 이제 그 애플도 그렇고 우리 이제 IBM도 이제 그걸 결국은 차용해서 이제 노트북으로 이제 이게 변화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늘날 이제 아예 그냥 태블릿 PC 같이 그냥 하나로 그냥 이렇게 화면 하나에 모든 게 다 들어가는 이런 뭐 접었다 폈다도 아니고 무게도 매우 가벼워지고 하나에 그냥 정말 이렇게 얇은 판넬 하나로 이루어진 이 태블릿 아이패드나 태블릿 PC 그러니까 갤럭시 노트 같은 자 이런 제품으로까지 가게 된 게 이제 선구자가 스티브 잡스잖아요. 그래서 이런 스티브 잡스의 디지로그적인 이런 마인드가 우리가 오늘날 혁명적인 어떤 변화를 일으켜서 또 산업사회에서도 큰 말하자면 수익 창출로 가져왔고 하나의 창의적인 제품을 나왔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그것도 말하자면은 스티브 잡스의 프로젝트 안에 있었던 거겠죠. 그죠?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인간 친화적이고
또 매우 사람들에게 또 말하자면 다가갈 수 있는, 그래서 결국 결과적으로는 매우 또 실용적이고 또 아주 친숙하고 친화적인, 인간 친화적인, 자, 이런 제품들로 개발을 하게 된 것에는 그의 인문학적인 교양에 대한 어떤 밑받침이 있었다.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어떤 이해, 또 인간에 대한 어떤 관심, 또 인간적인 것에 대한 어떤 추구, 이런 것이 밑에 깔렸기 때문에, 철학적으로도 그의 세계관 안에, 그의 가치관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인문학적인 이런 베이스가, 그런 교양이 바로 그에게 이런 애플의 신화를 만들어내게 했고, 그의 제품들이 바로 그런 정신을 담아냈기 때문에 성공의 결과를 낳은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프로젝트 학습하면서 하나의 이제 모델로 우리가 스티브 잡스 같은 애플의 신화를 하나 사업 분야에서는 얘기할 수 있겠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 이제 그것은 우리가 디지털 시대와 인문학 때문에 또 연결해가지고 내 그런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아마 3주차에 디지로그 얘기를 다시 할 겁니다. 디지로그는. 네. 자, 그래서 오늘은 그런 프로젝트 학습이라는 것의 개념을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에는 그 프로젝트 학습이 가져다주는 어떤 효과가 뭐냐, 그 다음에 그 프로젝트 학습에는 어떤 종류의 유형이 있느냐 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오늘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 학습의 이론적인 배경으로서 이제 프로젝트 학습이 어떤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하고 어떻게 시작됐는가 하는 그 기원부터 얘기하자면, 우선 프로젝트 러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영어로는 프로젝트 학습이라고 번역되는 것이 이제, 네, 이것은 실제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어떤 학습자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 방법을 우리가 오늘날 교육학에서는, 또는 교육의 관점에서, 이런 대학이나 교육기관에서 프로젝트 학습이라는 말을 쓸 때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 방법이자 또 실제의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학습자 중심의 교육 방법을 프로젝트 러닝이라고 한다. 그래서 요즘 맨 밑에도 나오죠. 액션 러닝 같은 것, 그 다음에 플립 러닝 같은 것, 다 학습자 중심의, 그죠? 학습자들이 능동적으로 수업의 중심이 돼서 역할을 해가지고, 발표하고 토론하고, 이런, 수업을 해나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능동적인, 그런 요즘 학습자가 주인이 되는 교육, 이런 것이 요즘 많이 이제 보급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프로젝트 학습은 그런 것들과도 공통적이긴 하지만은, 특히나 교재라든지 무슨 교과서라든지 어떤 이런 학습 재료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어떤 문제를 발견해내고 그 문제를 또 조직화하고 또 방법을 자기 스스로 적용을 해서 하나의 결과물까지 가져가는 그런 계획, 기획, 그리고 실행, 그리고 결과까지를, 그다음 보고서 작성까지 해서, 그래서 이 총체적인 이런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굉장히 창의적인 것이 필요하겠죠. 창의성이. 그러니까 어떤 이 기존의 어떤 교과서를 학습하는 방법, 그런 것이 아니고 문제 중심의 학습이라고 하죠. 그래서 문제를 스스로 발견해내고 주제를 찾아내고 교수가 꼭 주는 주제가 아니더라도 결국 여러분이 마지막 3단계에서는 이제 그걸 행한다는 거죠. 2단계에서는 물론 교수가 주는 주제 가지고 먼저 연습을 하겠지만, 지금 1단계에서는 그냥 기초적인 워밍업으로서 이런 이론적 배경, 개념, 방법, 이런 것들만 잠깐 이제 다루지만은 계획서 쓰는 걸로 끝나고, 마지막 단계에서 아마 여러분이 문제 스스로, 주제를 하나에 찾아서 스스로가 발견해서 문제를 하나에 찾아내서 그 주제를 가지고서 스스로가 또 말하자면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그래가지고 결과까지를 보고하는, 이런 총체적인, 말하자면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정말 그런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로젝트 학습은 상당히 창의성을 필요로 하고 능동적인 어떤 참여를 필요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그런 교육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그죠? 프로젝트 러닝. 자, 그래서 그 기원은 우리가 미국의 실용주의 철학자인 듀이 같은 사람의 교육 철학에서 찾아진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은 이론적인 교육보다는 굉장히 실천적이고 응용적인, 적용하는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나 생각, 사상을 적용해서 삶을 바꾸고 삶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쪽으로 상당히 문제 중심의 어떤 교육을 굉장히 중요시했던 사람이라고 여겨져요. 실용적으로 어떤 개념이나 사상을 적용해서 실생활에 응용하고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돼야 된다라는 그 사고방식을 가졌던 그런 철학자였고, 실용주의 철학자였고, 그래서 지식이 어떤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여야지, 지식 자체만의, 지식을 그 자체로서의 가치를 갖는 것이라기보다는, 그것은 이제 고대의 그런 사상에는 그런 것이 있었지만은,
이 사람의 현대 실용주의적 정신은 지식이나 사상이나 개념도 하나의 도구고 오히려 목적은 이제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목표라는 거죠. 결국 삶이 중요한 것이고 인간다운 삶이 중요하지 개념이나 무슨 이론이나 무슨 책의 내용이 중요한 것만은 아니다. 그 내용이 결국은 삶을 변화시키거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도구로서 작용할 때 그 지식이나 개념도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그의 교육은 아주 실천적인 삶에 적용시키는 그런 개념이나 사상을 가르쳤다고 봐야 되겠죠. 이론 교육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실용주의적인 교육의 정신이 철학이 이런 실제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하는 그러니까 삶의 문제를 발견해내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프로젝트를 실행해 나가는 게 프로젝트 수업인데 학습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뒤에 이런 실용주의적인 교육관 그의 사상하고도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현대 정보의 홍수가 지금 얘기되고 있는 정말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쏟아지는 세상 속에서 이러한 정보들을 분석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가짜 말하자면 페이크 뉴스 같은 가짜 뉴스, 가짜 정보들도 넘쳐나는 세상에서 우리가 유튜브도 보다 보면 정말 가짜도 많더라고요. 그죠? 연예인에 대한 건 뭐 정치적인 것들 다 가짜 내용들을 막 올리는 사람도 꽤 많아. 그죠? 그래가지고 조회수를 올리려고. 아무튼 이런 가짜 페이크 뉴스와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정보들을 분석해서 자기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자율적으로 재생산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창출해 나는데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프로젝트 학습이다. 프로젝트 러닝이다. 자, 그래서 특징을 보자면 우리가 기원은 뒤에 실용주의적인 교육 철학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특징을 보자면 첫 번째 일상 속의 주제를 발견해서 실제로 프로젝트를 계획을 설계를 하고 구상을 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나서 수행에 이르기까지 한다. 그리고 마지막 보고서까지를 쓰는 것이죠. 이 학습 방식. 그래서 일상과의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일상 속에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일상 속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주제로 끌어내서 말하자면 프로젝트 학습을 한다는 거죠. 해결책까지를 모색하는. 그래서 상당히 그 아까 말한 듀이의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삶에 응용되고 적용될 수 있는 자 이런 학습이 될 수밖에 없겠다. 일상의 주제를 발견하고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거니까. 두 번째는 문제 해결 능력 강화. 그래서 결국 이런 게 뭐냐면 물상 속에서 발견되는 주제라는 것은 그냥 뭐 무의미한, 그러니까 그저 그냥 아무거나 일상 속에서 주제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우리가 뭐 해결해야 할 만한 중요성을 갖는 그런 가치가 있는 그 해결의 가치가 있는 어떤 주제를 발견해야 되겠는데 그런 주제라는 것은 삶의 어떤 문제거리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이슈가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건 삶의 삶의 문제가 되고 이런 우리가 사회적인 이슈가 될 만한 정말 해결할 만한 과제다라고 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문제들을 찾아내서 그걸 주제화해서 프로젝트를 수행함을 통해서 해결의 방안까지를 모색하고 또 나아가서는 해결을 해줄 수 있다면 해결해주는 이런 실천에까지 가는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강화하는 이런 학습이 될 수 있겠다. 세 번째는 이게 팀 프로젝트죠. 그래서 우리가 콜라보라는 말을 붙였어요. 여기다 이제 동의대학은 그죠? 그냥 프로젝트 하면 이제 개인이 이걸 할 수도 있는데 개인이 할 수도 있지만 콜라보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콜라보 프로젝트 이런 말을 이제 계속 쓰고 있는데 동의대학은 그거는 아마도 이 협력, 팀워크, 팀을 통해 가지고 여러 명이 같이 말하자면 그게 집단지성이라고 할 수 있고 그죠? 이런 협력 팀워크를 중심으로 하는 팀플레이를 중요시하는 이런 프로젝트 학습을 이제 콜라보 특히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협력이나 팀워크가 여기서는 특히나 중요시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주적인 학습이다. 그러니까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제를 스스로 발견해내고 주제화해서 이슈를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그것을 적용해서 실행에 옮기는 이런 것들은 정말로 능동적이고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그래서 이런 자주적이다. 그죠?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그런 학습의 능력을 우리가 개발해낼 수 있고 또 그런 능력을 통해서만 사실은 프로젝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주적이고 그러니까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이런 태도가 꼭 필요하고 그런 능력을 여기서 또
부족하다면 길러야 되겠어요. 그러지 않고서는 앞으로 여러분이 생존해도 어려운 시대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정보가 쏟아지는 세상에서는 여러분이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정보를 거르고 분석하고 그걸 통해서 자기 삶의 문제나 자기 어떤 방향, 바람직한 방향을 향해서 그걸 사용하고 적용해야지 여러분의 삶을 승리하고 여러분의 삶에서 의미 있는 삶으로 가져갈 수 있겠지. 그냥 수동적으로 정보를 흡수하고 수동적으로 그냥 정보에 따라서 사람들의 시류에 따라서 흘러가는 방식의 삶은 여러분의 삶 어떤 정말 여러분의 의미 있는 삶을 가치 있는 삶의 실현을 자아 실현을 보장해 줄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이 이런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태도로 이 프로젝트 학습에 임하는 이런 연습을 해서 앞으로 어떤 창의적이고도 자발 주체적인 그런 삶의 주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5번째 특징은 결과를 굉장히 중요시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학습이라는 게 그냥 이론적인 개념을 학습한다고 할 경우에는 그 결과라는 건 사실 뭐 시험 봐가지고 성적 나오는 거 이외에는 근데 만약 시험을 나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안 본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시험을 안 볼 경우에는 그 결과라는 걸 얘기하기가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론을 배우고 개념을 배웠다고 해서 그 수동적으로만 그것을 주입했다고 한다면 그 결과라는 게 뭘까? 물론 마음속에 그게 남아 저장돼 있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이런 암기된 내용들은 시험 전날 암기해서 쓴 내용들은 다 결국 나중에 1년만 지나도 아니 뭐 한 달, 2달만 지나도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가 뭐 남는 것이 없다고도 볼 수 있어요. 이론적인 공부라는 거는. 그런데 이 프로젝트 학습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종 보고서까지로 나오는 거고 또는 어떤 모델을 향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완성된 제품이 나오기 전에 어떤 모델링이라도 할 수 있는 거고 더 나아가서 완성 제품까지도 나가는 이런 사업의 하나 예를 들면 시제품을 완성하는 데까지 나가는 거고 그것이 이제 뭐 시장 속에서 시판될 수도 있는 상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작품, 뭐 예술 작품의 프로젝트라면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돼가지고 조각품이든 대화 작품이든 또 음악이면 뭐 노래 작곡된 프로그램 아니면 노래를 부르는 이제 가수라면 하나의 뭐 CD나 MP3로서 이렇게 확증한 결과로서 나타나서 이것이 이제 뭐 보급이 되거나 우리가 뭐 유튜브나 아니면 뭐 인터넷상으로서 MP3로 시판될 수도 있겠지만 또는 무료로 배포된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다운받고 해서 이런 결과물이 활용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좋은 영향을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결과로서까지 나올 수 있는 게 프로젝트다. 프로젝트 학습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5가지의 특징을 얘기할 수 있겠다. 근데 이것이 사실은 나눠져서 얘기할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죠, 하나. 그죠? 사실 문제를 발견해서 능동적으로 자축체적으로 또 그래서 결국 그런 프로젝트를 수행함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그런 과정에서 혼자의 힘보다는 집단 지성의 힘을 빌린다면 더욱더 효과가 날 수 있는 이런 협력하고 팀워크를 하고 이런 콜라보로 이루어지는 이런 결과물이 나오는 결국 이게 1, 2, 3, 4, 5가 따로따로 얘기했지만 하나죠. 하나의 유기적인 전체. 아까 제가 이번 주에 그 인문학, 디지털 인문학, 디지털 시대와 인문학 그 수업에서 그 유기적인 전체로서의 세계관,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날로그적인 사고가. 사실 이제 이게 어찌 보면 이제 그것과도 좀 연결성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장점. 어떤 프로젝트 학습이 갖고 있는 장점 뭐냐. 첫째는 동기부여가 확실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이 뭐 그냥 줘가지고 강제로 주입식으로 어떤 외우게 하는 공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스스로 발견해서 뭐 이 주변에 문제가 될 거를 찾아내서 주제화해서 그거를 프로젝트로 삼아서 하나의 결과물을 내는 그걸 뭐 학습으로 공부로서 나타나든 아니면 어떤 제품으로 나타나든 아무튼 이런 프로젝트를 수행해 가지고 결과를 얻는 그림을 통해서 보람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적인 결과까지로 손에 보이는 결과가 눈에 보이는 결과로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게 동기부여가 될 수밖에 없겠죠. 또 자기가 애착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자기가 선택한 주제고 발견해낸 문제니까 그걸 해결하는데 또 보람을 느낄 것이고 아주 긍지를 느낄 수 있을 거고 그럼 정말 동기부여가 되겠다. 그죠? 일반적인 이론 학습하고는 다르게 두 번째는 자주성과 책임감을 육성할 수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특징의 4번에서 자주적이다라는 것 그 얘기했는데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이런 자주성이라는 것 그리고 통해서 책임감을 또한 느낄 수 있는 네, 그래서 자유롭게 자기가 선택해서 하는 이런 수업이고 뭐 프로젝트라면 또한 그 결과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인격적인 훈련으로도 참 중요한 수업일 수도 있겠다. 이게 잘 수행된다면 예,
물론 의욕도 없고 정말 그 끌려가서 할 수 없이 하는 사람은 제대로 된 프로젝트 수업을 하진 못한 상황이라고 보고, 그런 사람에게는 이 수업이 별 크게 의미가 없고 오히려 더 피곤한 수업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자유롭게 자기가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그런 사람이라면은 정말 의욕적으로 자기가 주제를 발견해내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 노력 속에서 하나의 결과물이 나온다면 정말 보람 있고 또 아주 자신의 그 자유의지가 실현되고 아주 뭐 책임감도 같이 육성되고, 그래서 아주 인격적으로도 좋은 함양이 될 수 있는, 자신의 인성이 함양될 수도 있는 아주 좋은 창의성과 자주성이 함양되고 자발성이 더 개발될 수 있는 아주 그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프로젝트 학습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냥 이론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식이나 개념이나 사상이 그것을 실제적 삶에 적용함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래서 아까 듀이의 교육 철학이라고 그랬죠. 이게 듀이의 교육 철학이죠. 그래서 듀이가 말하듯이 이 지식이 그저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골동품으로 박물관 속에 무슨 골동품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지식이 지식 창고 안에 그것이 삶의 문제에 적용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살아있는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제 사용되는 것이 이제 이 프로젝트 수업에서의 지식이고 개념이고 이론이고 방법론이 되겠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인내심과 성취감을,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를 발견해서 자기가 추진을 해 나가는 이 전 과정이라는 게 혼자 스스로 또는 뭐 협력을 해서지만 아무튼 팀을 이루든 혼자든 결국은 이게 끝까지 또 팀 간에는 불화도 생길 수 있거든요. 가다 보면 또 개인이 혼자 프로젝트를 한다 하더라도 좌절할 수도 있고 어떤 난관에 부딪힐 수도 있고 해결을 못 해가지고 또 잘못된 방향으로 잘못 문제를 캐치를 해가지고 주제가 핀트가 안 맞는, 그 결과가 제대로 좋은 결과가 안 나는 뭐 이런 프로젝트도 나올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포기하지 않는, 그러면서 이걸 방향을 또 수정한다든가 다른 방법론을 적용한다거나 새로운 주제를 다시 찾아내서 도전한다든가, 이게 여러분에게 매우 인내심을 요구할 것이고, 근데 이렇게 어려운 만큼 고진감래라고 고통이 다한 만큼 심한 만큼 이 고통을 겪고 난 후에 정말 느끼는 그 기쁨이라 그런 것은 더욱 커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인내심을 기를 수 있고 또 성취감이 배가 될 수도 있겠다. 다섯 번째는 창의성을 고취한다. 이거 뭐 다 연결되는 것이죠, 그죠? 자발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데서 창발성, 창의적이고 어떤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협동, 희생 정신, 사회적 덕목 향망. 이거는 아까 콜라보, 그러니까 프로젝트도 그냥 개인 프로젝트가 아니라 콜라보 프로젝트 학습의 경우는 특히나 이런 협력의 정신, 그 다음에 희생의 정신, 그리고 사회적인 이런 사회성을 기르는데도 큰 사교성을 기르는데도 또 도움을 주겠습니다. 근데 단점이라고 한다면 아까 잠깐 얼핏 살짝 스쳐서 얘기했는데, 정말 자발적이고 이렇게 자율적이고 이런 말하자면 좀 능동적인 성향의 사람이 아니라 좀 수동적이고 그냥 뭐 다른 사람이 주는 거 주입식 교육에 익숙해져 있는, 말하자면 뭐 이런 스타일의 어떤 말하자면 그것이 습관화된 사람이라면 또 그 정말 성실하게 또 문제를 인내를 가지고 끈기 있게 나가기보다는 좀 힘들고 귀찮으면 그냥 포기하는 이런 스타일의 성격의 사람이라면 아마도 성공적이지 못할 수가 있겠다, 이 프로젝트 학습이. 그걸 통해서 오히려 좌절이나 실패를 맛볼 수도 있겠다. 그 다음에 이런 수업이 말하자면 어떤 교과서가 딱 있어가지고 그 교과서 안에서만 뭐 문제가 나오는 그런 수업이 아니라 정말 이 열린 세상이죠. 어디 뭐 이 세상이 정말 할 일 많고 세상은 넓은데 그 안에서 어떤 자기 스스로 문제거리를 발견해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런 프로젝트 수업은 정말 뭐 거의 무한정한 자료가 널려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그 자료를 어떻게 구성하고 찾아내고 그것을 재조직화해서 정말 필수적이고 자기에게 중요한 것을 끌어내서 이거를 적용해 가지고 문제 해결을 가져갈 것인가, 이거는 정말 자료를 찾고 또 재구성하고 분석하고 뭐 이런 노력이 엄청 필요하겠죠.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 세 번째는 예를 들면 콜라보 수업의 경우 이제 협력이라는 팀워크를 필요로 하는 어떤 팀 플레이 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어떤 정말 아까도 말했지만 성격적으로 좀 수동적인 사람이 있고 좀 능동적인 사람이 있다면 정말 좀 우리가 드라이브가 강한, 자기 주장이 강하고 고집도 세고 아주 뭐 다혈질적이고 막 이런 사람이 자기 목소리가 커가지고 독점적으로 정말 독재 스타일로 나갈 위험도 있겠다는 거죠. 많은 사람 그런가 하면 또 그런 스타일이 두세 사람이 모이면 또 서로 싸우는
그래서 불화를 연출할 수 있는, 그지? 팀워크가 깨져가지고 또 갈등을 겪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또 관리가 어렵다는 거죠, 이런 게. 왜냐면 하나의 정해진 교과서적인 그 진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말이죠. 이 수업은, 그죠? 자기 스스로 발견해서 창의적으로 문제 해결해 나가는 거니까 이건 정말 어떤 관리라는 거 하기가 쉽지 않겠다. 일정한 틀이 없으니까, 이 주제에 관련해서는 적어도. 그럼 다섯 번째는 흥미 위주로 가가지고 이제 논리적이지 못한 어떤 뭐 너무 감정적인 것에 치우쳐가지고 자기가 재미있는 거 뭐 이런 것만 찾아가지고 만약 프로젝트를 하겠다면은 조금 말하자면은 전인격적으로 볼 때는 한쪽으로 치우치는 문제도 생기지 않겠는가, 흥미 위주로. 뭐 그런, 또 그다음에 현실 문제만 관심을 갖고 감성을 무시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뭐 현실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이런 문제 중심의 학습이라고 할 경우에는 어떤 뭐 그러니까 심미안적인 어떤 예술적인 감성, 또 섬세한 사람들의 감정을 다시 그 말좀 건드려주지 못하고, 그러니까 매우 무미건조한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저런 거라고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이 프로젝트를 한다면은 정말 어떤 이렇게 감성적이고 뭐 어떤 심미적인 이런 거를 추구한다기보다는 돈이 되는 이 목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현실에 그냥 그 이슈가 되는 것을 끌어내서 사업 수단으로 이걸 가져갈 경우는 매우 좀 뭐랄까 인격적으로 또 이것도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러니까 전인격적인 어떤 함양에 도움을 주는 수업이 안 될 수가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는 거죠. 너무 그러니까 현실의 어떤 이익 계산에만 그러니까 그쪽에만 치우치는 그런 문제를 이슈를 삼아가지고 주제화해서 연구할 경우, 또 프로젝트를 해 나갈 경우, 또 사업 수단으로만 볼 경우는 그런 전인격적인 어떤 인간에 대한 사랑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도외시 될 수도 있겠다.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프로젝트 학습이 왜 필요하냐? 대학에서 특히 첫 번째는 여러분이 이론적이고 교과서적인 공부만 가지고서는 여러분이 직업을 택할 때 취직하면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직업을 여러분이 이제 직장에 취직하게 되면 대학에서 도대체 뭘 배웠어? 하고 이제 그 상사들이 과장이나 그 여러분의 직속 상관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위 여러분의 선배나 어떤 그 계장이나 과장이나 하는 사람들이 갓 들어온 이제 신입 사원을 보고는 도대체 대학에서 뭘 배웠어? 이런 한탄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론적으로 배우는 학교 공부가 그 직장에서의 어떤 현장에 직접 적용이 안 되는 이론이나 개념이나 이런 것들만을 시험 보고, 뭐 시험에도 그런 걸 공부해서 시험 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직접적인 삶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공부가 아닌 경우가 많다는 거죠. 우리가 대학이나 또 이론적인 공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젝트 학습은 아까도 그랬지만 문제를 바로 현실에서의 문제를 주제화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직업이나 실무적인 또 어느 현장, 작업 현장, 또 직장이라는 그 사업 현장에서의 문제점들을 끌어내서 주제화할 수 있는 학습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실무적인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실제 문제 해결의 적응력을 강화하는 건 같은 얘기고, 그 다음엔 창의성을 개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협력, 의사소통 능력을 강화하고, 자주적인 학습 능력을 강화하며, 실제 결과 성취감과 자부심을 느끼며 전문 분야 탐색 기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 앞에서 했던 내용들을 다시 반복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대학에서도 여러분이 현장과의 접목, 연계, 매개, 지난번에 이제 변법적인 논리 얘기하면서 내가 유기체적 세계관 얘기하면서 중간에 매개 과정을, 연속적인 매개 과정을 놓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날로그적인 또는 변법적 사고는. 근데 사실 이게 그 형식 논리적으로 이다 아니다만 배우는 거 가지고서는 어떤 중간에 매개라든지 이런 연속적인 흐름을 잘 익히지 못하는데, 이 직업 현장이든 아니면 삶의 현장, 실제 문제든 이것과 연결고리를 맺는 이런 학습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통해서 말하자면 자기가 직업 현장의 전문 직업인들과의 그 연계고리, 그 탐색을 할 수 있고, 또 현실의 삶에 직접 부딪혀서 그것들을 해결하는 데 적용할 수 있고,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취감, 또 여러 가지 그 뿌듯한 성취감을 느끼고, 또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이런 능력을 강화하고 창의성을 개발하고, 뭐 이런 능력, 또 실무적인 것을 미리 연습할 수 있는,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콜라보를 하면서 서로 의사소통의 능력도 기르고, 자, 이런 좋은 장점이 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효과. 그런 프로젝트 학습의 효과는 첫 번째, 다시 앞에서 했던 내용들의 이제 반복일 수도 있어요. 근데 좀 정리를 세 가지로 했는데, 첫째는 이런 장점을 갖는 프로젝트 학습은 효과가 첫 번째,
개인의 역량하고 내적인 동기를 강화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습의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내적인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스스로가 찾아내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에서 보람도 찾고 또 열의도 거기에 보태서 정말 열심히 매진할 수 있는 이런 내적인 동기가 되고 학습의 동기를 일으킬 수 있고 또 개인의 능력을 그걸 통해서 주체적이고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이런 모든 능력들을 또 응용 능력 뭐 이런 등등 가지고 있는 생각 개념의 적용 능력 자 이런 모든 능력들을 기르고 또 학습에 이런 좋은 동기부여가 된다. 자기가 아는 지식을 재구성해 나가고, 예. 또 성과를 낼 수 있는 결과물로서의 어떤 하나의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로서 보여지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학습 성과 또한 우리에게 보람을 느끼게 한다. 자부심. 두 번째는 팀 기반의 학습 효과. 그러니까 아까 이제 콜라보 프로젝트의 경우, 그러니까 팀워크를 갖는 이런 프로젝트의 경우는 이걸 통해서 협동, 의사소통, 뭐 이런 능력들을 또 희생, 또 어떤 그 협력 관계를, 인간 관계를 많이 배울 수 있겠죠. 협력하고 팀워크를 하고 서로 뭐 우리가 집단 지성을 통해서 또 학습을 하고 또 아이디어를 같이 내서 결론에 이르고 토론을 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생각이 또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흡수하기도 하고 내가 대화를 통해서 이제 변주법이라는 말이 대화라는 말하고 연결된다고 그랬는데 주거니 받거니 서로 다른 사람의 생각과 다른 가치관, 다른 관점의 생각과 내의 생각을 반합으로 정립, 반정립, 다시 더 높은 차원에서의 일치가 되는 그런 다시 더 높은 차원의 정립으로까지 가는 이런 종합을 향해서 나가는 대화를 통해서 유연한 사고, 변주법적 사고를 기를 수 있다. 형식 논리적으로 단순했던 생각, 그러니까 너는 너고 나는 남이다 이런 식의 사고로 혼자 외톨이로서 은둔형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콜라보를 통해서 서로 마음의 문을 열고 유연한 사고로 그래서 우리가 형식 논리적인 이런 제3의 것을 배제하는 단순한 이분법적 사고에서 제3의 어떤 종합으로 향해 나가는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의 의견과 일치를 통한 어떤 종합을 향해 나가는 이런 제3의 종합으로 가는 어떤 사고의 유연성까지도 개발해낼 수 있지 않을까. 대화와 토론과 이런 콜라보 프로젝트를 통해서 팀워크를 통해서. 자, 세 번째는 인지 및 정서 측면의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이론적인 뭐 지식을 연구하는 또는 뭐 학습하는 그런 수업하고 달라서 이런 뭐 타인과의 관계성 그다음에 뭐 그죠 현장과의 직접적인 어떤 소통 또 직접적인 이런 부딪힘 이런 걸 통해서 인지적으로도 그냥 단순한 지식하고는 다르고 살아있는 삶 속에서의 알을 얻게 됐고 지혜를 얻을 수 있겠고 인지적으로도 또 정서적으로도 많이 깨우치게 되는 거죠.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갈등을 극복하는 과정 또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우호적인 이런 그 감정, 우호적인 또 태도 이런 것들을 기를 수 있고 그래서 사교성을 기를 수 있고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과 비판적 사고력, 자기도 각습 능력을 개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지적으로도 또 협동하고 의사소통 능력을 통해서 타인과의 어떤 대인 관계의 수용 능력, 또 정서적인 어떤 안정감, 성취감, 자존감, 자 이런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도 좋은 효과가 있겠다. 자, 그래서 끝으로 프로젝트 학습의 종류에는 뭐 액션 러닝이라는 것도 있고 문제 기반의 학습이라는 것도 있고 디자인 띵킹이라는 말로서 얘기되는 프로젝트 학습도 있고 그 다음에 거꾸로 학습이라고 하는 플립 러닝이라고 집에서 이미 교육 자료를 이미 다 학습하고 와서 학교에서는 교실에서는 학습 자료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교과서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질문과 토론 위주로 프로젝트를 수업을 한다는 거죠. 플립 러닝. 그래서 거꾸로 학습이라고 그러고 집에서 공부하고 학교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걸 응용하고 창의적으로 뭐 놀이 비슷한 수업을 할 수도 있고 그죠? 토론 위주의 수업을 할 수도 있어서 플립 러닝을 이제 거꾸로 학습이라고 하는데 그다음에 융합 인재 교육이라는 것도 있고 스팀이라는 그다음에 캡스톤 디자인은 이제 여러분이 4학년에 아마 콜라보 프로젝트를 캡스톤 디자인이라는 이름으로 붙였는데 그때 가서 여러분이 더 자세히 배울 것 같고 목표 기반의 시나리오라는 것도 있고 창의적 문제 해결 학습이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배움 중심의 학습 프로젝트 그래서 프로젝트 학습이라는 말을 또 여기다 썼는데 보니까 교재에도 그러니까 프로젝트 학습이라는 말 안에 이런 모든 유형의 것들이 다 망라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프로젝트 학습의 어떤 기초적인 개념, 교육 철학, 배경 그 다음에 그 특징과 장점, 그리고 어떤 단점이 있다면 어려움은 무엇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에서 왜 이것이 중요해서 필요한가 하는 것, 그리고 우리 대학에서 왜 이거를 이렇게 3단계에 걸쳐서 1학년부터
졸업하는 4학년까지를 단계별로 이 프로젝트 학습을 여러분에게 과정 안에 집어넣느냐 하는 것. 그래서 그 효과를 크게 세 가지, 개인의 어떤 측면에서 능력을 개발하고 내재적인 학습 동기를 강화하고 부여해주고, 또 두 번째는 이제 개인이 아니라 사회성, 다른 사람들과의 팀 기반의 협력 능력, 책임감, 뭐 이런 팀워크를 길러줄 수 있고, 세 번째는 인지 능력, 어떤 사고력, 뭐 비판력, 비판 능력, 판단력, 그다음에 뭐 창의적 능력, 이런 인지적이고도 이런 또 정서적인 협동 능력, 또 의사소통 능력, 수용 능력, 또 정서적인 안정감, 성취감, 자존감, 이런 정서적으로도 큰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학습이 갖고 있는 장점과 특징, 그리고 그것의 유래에 대해서 오늘은 다뤄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